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었던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었던 건 소장을 어떻게 쓸 거냐요. 소장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소장은 3개밖에 못 쓴다. 첫 번째, 취소한다. 두 번째, 무효임을 확인한다. 세 번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3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이 3개밖에. 그게 바로 의무행위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인정과 관련된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1번, 그러니까 청구 취지 1번에 이 목적어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동사 파트란 말이에요. 수로 파트. 근데 수로 파트는 요것만 쓸 수 있다로 정리가 됐어요. 판례하면. 그러면 이제는 이것 중에 이 3개 중에 요걸 가지고서 이제 모든 논의들을 전개를 할 건데, 가장 첫 번째 요 목적으로 뭘 쓸 수 있을까 했더니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쓰는 방식에 대하여 이 대전제가 2개가 있어요. 이 목적어를 쓰는 것과 관련해 대전제가 2개가 있어요. 자, 대전제는 if should가 제일 커요. if should로 들어가는 이 정언명령으로 들어가는 대전제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달달 외우시면 되고, 접할 때마다 미리 다 외워서 접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접할 때마다 외우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대전제로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건 정의예요. 정의로 접근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자승계, 처분사의 추가 변경, 요 2개예요. 하자승계와 처분사의 추가 변경 요 2개,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이 3개 정도네요. 요 3개는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00개 중에 거의 90개 이상은 이 대전제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 대전제가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의 대전제인데, 일반적으로 이 독일 법은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일물일가라고. 일물일가 원칙에 의해서 법조문 하나당 해당 사건 하나, 이렇게 대전제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 이 취소 소송의 소장, 취소한다! 여기에 뭐뭐를 취소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뭐뭐을에 해당하는 요거죠. 요 파트에는 대전제가 2개예요. 2조 1항 1호하고 19조 이렇게 대전제가 2개예요. 요 대전제가 이 2개라는 점을 가지고서 학설이 대립이 생기는데 이 2조가 19조에 먼저 오니까 이걸 먼저 검토한 다음에 1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자 라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2조 1항 1호인지를 봐보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을 이원설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일원설이라고 그래요. 이 대전제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가 이 취소소송과 관련된,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와 관련된 첫 번째 답안 쓰기 문장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전제 쓰고 그 다음에 소전제를 빼내는데 이 사이에 전제 상황이 개입이 돼서 이 소전제가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제를 쓰는 데에서 일단은 답안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 2개의 대전제를 어떻게 취급하냐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19조
19조에 들어있는 2조 1항 1호로 봐요. 19조에 들어있는. 그래서 19조의 제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2조 1항 1호는 처분 등이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상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이준하는 행정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 요 and 있잖아, and. 이거 처리해줘야 되잖아, 처리. 여기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처리하죠. 이 대는 이렇게 처리. 그러니까 대전제를 요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제19조와 행정소송법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이하동법이라 하면 가로 닫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하고 써줘야 돼. 에 의하면 수행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사실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예준한 행정적을 말한다. 이렇게 나가죠. 요 의로서의 이건 뭐죠? 법적 성질을 말합니다. 법적 성질. 그러니까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하는 법집행이 있는데 이 법집행의 법적 성질이 공권력 행사야. 이 법집행의 성질이 그거부야. 이 법집행의 성질이 그 밖에 예준한 행정작용이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수행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답안 쓰기는. 이렇게 배우질 않잖아요. 교과서를. 그래서 이 공권력의 행사의 공권력의 안고 즉 붕어빵 안에 그 팥, 그게 뭐냐? 행정행위예요. 그게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가 공권력 행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공권력 행사하고 유사한 게 뭐가 있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이죠, 그게.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한꺼번에 묶어서 항상 같이 얘기해요.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은 항상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거만 별도로 빠져나와요. 그거만 별도로. 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수준을 높고 깊게 한다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이제 판례가 공권력 행사를 뭐로 봤냐 했더니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행공특법 권역이 국권직관이다. 이렇게 봤죠, 판례가. 이렇게. 그러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그 밖에 행정작용 중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밖에 행정작용은 법적 성질론이라는 별도 목차로 표현하면서 이에 준한 행정작용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그대로 갖고 와요. 이에 준한다. 이 준자가 바로 뭐예요? 성질이 공통된다. 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공권력 행사를 가리키는 용어잖아요. 공권력 행사를 가리키는 용어니까 공권력 행사가 요걸 가리킨다면 준한다도 요걸 끌고 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 밖에 예준 행정작용은 목차가 두 개죠. 법적 성질 그리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이렇게. 그 밖에 행정작용은 법적 성질론으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목차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여기서 표현이 변환되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답안이 깔끔하고 뭔가 멋져 보이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죠. 막 써요, 진짜 막 써요. 아까 강의하다가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말이 이렇게 일치가 안 돼서 이게 생각의 속도는 빠르고 말은 느리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말이 먼저 나오면 이상 하나부터 하면 이런 얘기 갑자기 뭔 얘기를 하려고 스토리를 짜려고 하다가 그 얘기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참나.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요걸 했습니다. 요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처분에 관련된 것들을 했어요. 자기 처분에 관련된 것들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 자기 처분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 자귀처분이 있어요. 자귀처분.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귀처분에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죠. 법조문의 표현 형식으로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의 행사 있죠. 이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했을 때 이 그와 이가 뭘 가리키냐면 요걸 가리키고 있죠. 공권력 행사를. 그죠? 그러면 공권력 행사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 판례에 하면 공권력의 행사는요. 행정행위예요. 우리 판례에 하면 이건 행정행위예요.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예요. 그러면 그 밖의 행정작용은 자, 행정작용 한번 봐볼게요.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중에 이렇게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행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행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공권력의 행사잖아. 이거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를 빼버리면 행정입법,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은 요게 그잖아요. 그 밖에 행정작용이 되죠. 이게 그 밖에 행정작용이 되죠. 요게. 그죠? 그 밖에 행정작용이 되죠. 요게. 그런 다음에 이 중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까? 이게 통과되겠죠. 그럼 판례, 아까 행공특보 고르기 국권직관, 그걸 통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 밖 행정작용을 우리가 땡땡의 법적 성질 이렇게 쓴다고요. 답안에다가는. 그 다음에 땡땡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땡땡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요. 이렇게 가면 이건 뭐라고요? 이해준안이라고요. 이게 이해준안은 행정작용. 이때 이 준한다 이게 뭐예요? 준한다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그 본질이 뭐라고요? 판례에 하면 행정행위라고요. 이게 그 본질이 행정행위라고요. 이건 왜? 공권력의 행사가 바로 행공특보 권한 국권직관이니까. 이런 그 논리적인 상관관계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행정소송법의 법 규정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고 그냥 내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치 행정학처럼, 마치 정치학처럼 내용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난 논리적으로 쓸게. 아니, 펀더멘탈이 베이스먼트, 이 기초가 법률 규정인데 그 법률 규정이 없는 논리를 세워서 글을 써요. 공부 많이 했다고, 나 이해한다고. 그럼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많이 와서 답안 작성법 이런 훈련을 하는데 다른 강사 선생님 거 듣고 와서 그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그건 몇 조에 관한 거죠?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놓고. 그래서 법적 성질론과 그 밖에 이어지는 행정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하나 또 얘기를 해주면 행정입법은 이걸 그 밖에 법적 성질이 그 밖 행정입법은 요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처분적 법규라고 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하나가 생깁니다. 행정계획도 이렇게 통과하면 구속적 계획이라고 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돼요. 그죠? 행정상 사실행위도 이거 통과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돼요. 그럼 이것에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공법상 계약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는 게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법상 계약이 있고 여기 공법상 계약이 있고 또 안 되는 게 행정상 사실행위 중에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어요. 행정지도가 있어요. 자, 행정입법은 통과하면은 처분적 법규가 있고 행정계획은 통과하면 구속적 계획이 있고 권력적 사실행, 행정상 사실행 중 권력적 사실행은 통과할 수가 있는데 통과 못하는 게 공법상 계약, 비권사, 그 다음에 행정지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취소의 대상. 절대로 취소의 청구취지 1번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공법상계약,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이 항목으로는 그 청구취지 1번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판례가 최근 판례가 요거를 이 세 개를 뭐라고 묶냐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행정행위가 아니고 행정청의 행위라고 해서 이원설적인 시각에서 해요. 이원설적인 시각에서 이거. 이원설적인 시각에서 하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이원설이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겨요. 그래서 이원설에 기초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은 드디어 이원설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는 나 이거 이론설인데 여전히 나 이론설에 기초했는데 라고 쓰는 폐연 문구가 있어요. 판례에. 그 폐연 문구 때문에 판례가 이원설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판례 본인이 나 이원설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판례 평석이나 교수님들은 이원설이라고 자꾸 얘기하냐고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엉뚱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이해를 해요. 우리는 뭐죠? 수용하는 거죠. 수험생은. 근데 판례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이원설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왜 그걸 수용을 안 하고 학자가 맞아. 학자 말이 맞아. 이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국회 청문회 볼 때 그러잖아요.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은 지 말이 맞대. 아니 행동한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닌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자기 말이 맞대. 이것처럼 엉뚱한 깽뚱한 이런 진짜 수준 미달이잖아 이런 거. 그 수준 미달들이 국회에 너무 많다고 지금. 잘 보세요. 그래서 청문회라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다 들통났어요. 국민들한테. 개판이에요. 개판. 수준이. 공부는 잘 쓸지 몰라도 논리라는 게 개판이에요. 아주. 지 말만 맞고 답을 정해놓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판례를 무조건 따라가세요. 판례를 무조건 따라가세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라는 것을 이 세 영역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포섭이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완벽한 이론설인.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빠져나온 애들을 관행실법대라는 이 두 문자로 외우셔야 돼요. 관행실법대. 이거 제가 최초로 만든 두 문자인데 관행실법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관행실법대. 자,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 행정행위,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 법적 성질론,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구속적 계획, 법적 성질론,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권력적 사실행위, 법적 성질론,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겠죠? 이거 법적 성질론 법적 성질론, 그다음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근데 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소송법 2조 1항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를 풀이한 거예요. 이거요. 공권력 행사를 풀이한 건데 이 공권력 행사는 판례,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하면 행정, 행위 그 자체예요. 이거 행정이 그 자체 이거요.
아시겠죠? 행정행위 그 자체,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행위,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 기타 범죄가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 국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위, 이 네 개를 가지고서 푸는 건데 그게 다 행정행위 그 자체예요. 행정행위 그 자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하허면 특인데 학공통수 부치철전. 학공통수 부치철전. 하허면 특인데 학공통수 부치철전 외우셔야 돼요. 하허면은 명령적 행위, 특인데 형성적 행위, 학공통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치철전. 부치철전은 부수적 행정행위에 동시적으로 앞뒤로 붙는 행위예요. 이게 앞뒤로 붙는 행위. 하허면 특인데 학공통수 부치철전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자, 이것들이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뭐였다? 행공특보권익이 국권직관이었다. 이것들이 알고 봤더니 행공특보권익이 국권직관에 해당하더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14개에다가 이 3개를 합치면 17개가 되죠. 이 17개가 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귀처분이에요. 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귀처분이에요. 그럼 마지막 거부처분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래 전통적으로 하허면, 특인대, 학공통수, 부치철전 이 14개에다가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 권력적 사실, 처구권이라는 이 법적 성질론을 통과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 3개를 합쳐서 17개였어요. 그동안. 거기다 거부처분하면 하나 더 하면 18개. 딱 이 18개로 그동안 취소소송을 대상적 기억을 운영해 오던 우리 대법원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게 돼요. 거기까지 오늘 한번 보자고요. 자, 이 거부처분을 볼게요. 거부처분도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이하 동법이라 함해야 뒤에다 이 동법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행정법 제19조와 제2조, 제1항, 제1 이렇게 쓰시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렇게 쓰긴 하는데 항상 있잖아요. 이 조, 몇 조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앞에 법률 이름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법률 이름이 안 나오면요. 그 조는요. 그 조문 있죠. 이 조문은 공중에 붕 떠 있게 돼요. 아니 선생님. 행정법 제19조와 2조 1항 1호 하면 그 2조 1항 1호 앞에는 행정소송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안 읽혀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이하 동법이라 함 제19조와 그럼 이하 동법을 했으니까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행정법 이하 동법이라 함을 쓰기 싫어. 그럼 행정법 제19조와 제2조 제1항 제1호 하는데 앞에 법 이름이 없잖아요. 공중에 붕 뜨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 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제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쓰던가 행정법 가로 열고 이하 동법 가로 닫고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쓰던가 둘 중에 하나로 써야 돼요. 아니면 아예 나 귀찮아. 그럼 행정법 제19조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쓰든 몇 조 하면 그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법률명 행정소송법 혹은 같은 법 혹은 동법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동법이라고 쓰려고 하는 하나에 있어서는 가로 열고 이하 동법이라 하면 가로 닫고 이 표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꼭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령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르는 행정자격을 말한다. 근데 의리갑에 대해 행한 땡땡의 거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맞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이 땡땡의 거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거부의 그 거부는 거부 처분. 요 그 거부를 거부 처분으로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이 거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소재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문제의 소재를 가만히 또 우리가 구조를 보면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대전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자
소거작용. 어디 소거? 표현 안에 행정책이나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이란 소거작용. 그 다음에 여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되는 건 수행 대상이 되는 거부적 문제인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의로서의 법적 성질론. 법적 성질인데 그 법적 성질이 그 거부에 해당하느냐 거부 처분인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제에서 통통통 튀어내려오게끔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여기는 무슨 몇 점? 크게 3점. 배점에 따라서. 작으면 2점. 배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의 소재는 2점이에요. 대전제가 나와 있고 소전제로서의 문제된다라는 소전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2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요런 거 한 문장씩 써주고 하나씩 추가함으로써 이 점수대를 살짝 이제 올리는, 인상 점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차는요, 이 문제된다가 바로 두 번째 목차가 돼요. 땡땡의 거부와 수기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면 돼요. 표현을. 문제된다를 여부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여부라는 것은 yes or no죠. 그러니까 여부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부 했는데 문제는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있죠.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성립 요건을 다시 재진술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부 처분 시험 문제 낼 때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19조와 2조 1항 1호에 있는데 거기에 극거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 극거부를 판례는 뭐라고 했을까? 단순한 거부일까? 단순한 처분의 거부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 했더니 판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if로 바꿔줍니다. if, 그 다음에 should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여기도. 자, 판례가 정언명령을 합니다. 자, 극거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려면 그신, 그거, 극욱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3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성 또는 조상식권이 있어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건 판례 있죠. 이 판례죠. 판례가 처분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뭐예요? 행공특보권이기 국권직권이에요. 요 판례가 말하는 요 처분은 무조건 행공특보권이기 국권직권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그 거부의 행위가 여기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킵니다.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고 여기는 구국민이에요.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상식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요 거부처분이라는 요 안에서 행계청을 빼내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계청을 빼내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청권에. 그래서 이 행계청 있죠. 행계청을 빼내려는 펀더멘탈 기초가 뭐냐면 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 근데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거부행위가 변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거부행위는 변동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거부는 기존 상태의 유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기대하는 것이 발령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변동이 없어요. 기존 상태 유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들이 여기서 행계청을 빼냅니다.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 행계청의 성립요건 뭐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임박해요. 즉 행정개입 청구 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그 중대한 손해 혹은 중대한 위험을 예방할 수가 없어요.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어요.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 우리 판례는 행계청 자체를 전적 부정. 여기서 전적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전적인 부정.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자꾸 행계청의 그 성립되는 상황을 자꾸 여기서 빼내니까 이 표현에서 빼내요. 그러면서 판례 너도 인정했잖아. 자꾸.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님들이 우리 솔직해지자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판례가 요 표현을 써버립니다. 판례하면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 변동을 처리한다. 이렇게 써버려요. 간주해버려요. 변동한다고 간주해버려요. 판례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평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 두 번째,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상토로 조이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둘 다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권 있는 처분이 되는 거죠. 이제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그 거부행위를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구성을 해요. 그 거부행위를. 그래서 신청권이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처리한다고 간주해요. 행계청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땡땡의 거부가 승인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와 관련해 첫째, 그 신청한 행위인 땡땡이 승인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다. 이 처분이란 말은 요가 동의어란 말이에요. 판례 갔을 때는 무조건. 둘째, 그 국민에게 땡땡의 발동을 요구할 법기상 또는 조이상 신청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그대로 끌고 오면 되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공특보권익이 국권직관이다. 자, 이 행공특보권익이 국권직관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17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있다고요? 17개.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수, 부치철전. 이거는 곧바로 사안의 경우로 들어가는 거고, 처구권은 법적 성질론을 통과해서 수정이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로 검토해서 했더니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 권력적 사실행위 있더라. 이 17개를 가리켜요. 이 17개가 신청한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에 처분에 해당해요. 문제는 그 17개 전체에 신청권이 있냐는 거예요. 하허면 특인대, 홍성수, 부치철전, 처구권 이 17개의 각각의 행위마다 신청권이 다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 국민에게 땡땡의 발동을 요구할 법기상토를 조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자, 여기서는 학판검사로 씁니다. 학판검사 이렇게 쓰시는데, 자, 학설 법규상 또는 조이상 신청권은 대상적격의 문제라는 대상적격설. 자, 이 말은 뭐냐면 대상적격 단계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원고적격의 문제라는 원고적격설, 원고적격에 대한 검토해야 된다. 본안 문제로 보는 본안 문제설 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학설은 소개만 시켜주면 돼요. 문제는 판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판례. 자,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자, 구신 누구? 구체적 사건의 신청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자, 그러면, 자, 구체적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이 누구인가도 고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신청인은 개별인이죠. 자, 그렇다면 얘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 신청인의 대칭어는 국민이죠. 일반 국민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의 대칭어는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계법규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일반 추상적을 우리가 법률에서는 관계법규 해석이라고 그래요. 인지 알 수 있겠죠. 구체적 사건의 신청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죠. 구신 누구, 관계법규 해석이 하여 일반 국민, 즉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는지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가 했더니 거부 처분. 구체적 사건은 뭐예요? 거부죠. 거부의 직접 상대방이죠. 그죠?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은 거부의 직접 상대방이죠. 그러면 구체적 사건의 신청인이 뭐 하겠죠?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겠죠. 그럼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건 신청인은 뭘로 나오죠? 거기서는 원고로 나오죠. 그러면 자,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 신청이 누구인가, 즉 원고가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이하여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 인정을 살펴 추상적으로 원고가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뭐예요? 원고적 격의 문제는 원고적 격설, 심지어 본안 문제로는 본안 문제설 모두 다 이 판례 표현 이 자체만으로 폐기돼 버리죠. 판례의 이 표현만으로 폐기되죠. 무지막지한 판례죠. 그러니까 거부처분 나올 때 신청권에서 이 표현이 안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이 표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따라서
자, 따라서 자,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판례에 따라서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명문 규정에 봤더니 자, 행정권 발전이 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의 신청권이냐. 여기서 판례가 개인의 신청권이라고 해서 이게 권리가 아닙니다. 여기 신청권의 권자 있죠. 이 권자는 권리의 권이 아닙니다. 관계의 권입니다. 관계. 이걸 엑스시아라 합니다. 엑스시아. 이게 권리로 보면요. 이거는 디나미스가 돼야 되는데 디나미스가 아닙니다. 이거. 따라서 개인의 신청권의 권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힘이 아니고요. 개인이 신청을 하면 처분을 받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청권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의 해석상 출원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면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 보자고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 해석 출원을 전제로 한다. 자, 출원 하명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에요. 출원이 없습니다.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는 다 출원을 해야 됩니다. 출원. 그 다음에 확공통수요. 출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뭐 내죠? 출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출원을 하죠. 출원하는데 뭐 내냐면 확인 요청서, 그 다음에 공정요청서, 수리요구서, 통지만 없네. 그래서 이 세 개는 신고죠, 신고. 거의 대부분 신고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고는 여기는 출원이라고, 여기는 신고라고 그래요. 이것도 출원의 성격을 갖고 있죠. 따라서 여기도 신청권이 있죠. 그런데 하명만 신청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면 특인데 허공통수 이러니까 하명만 신청권이 없고 나머지 신청권이 있어요. 이러니까, 행정행위가 신청권이 되게 많나? 천만의 말씀이죠. 하명이 전체 행정행위의 90%죠. 나머지 10%가 나머지고. 자,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답안 작성법에 들어오시면 충분하게 이거 훈련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법규상 신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법규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청의 처분 예고, 처분에 대한 출원 공고, 처분의 처리 기준이 설정 공표된 경우. 그리고 요거하고 학용지, 부담금, 감면 처분. 요 두 개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요. 자,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도시계획 결정 지구 내 토지 소유자 신청한 계획 변경 취소 처분 대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 후 형주 변경 처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요 두 개는 꼭 외워주세요. 자, 검토. 행정소송법상 음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봤죠. 행계청. 여러분, 음행소송이죠. 소송은 반드시 권리와 대응합니다. 그래서 형성소송은 형성권이 있어야 돼요. 이행소송은 청구권이 있어야 되고요. 확인소송은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으로 못 가는 경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행소송은 이행소송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행소송. 이행소송은 이행소송이에요. 이행소송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청구권이 없으면 이행소송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행계청이라는 청구권, 즉 이행소송의 밑바탕을 이루는 청구권의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음행소송 인정 안 돼요. 만약 음행소송이 법으로 들어가면, 항고소송의 소송 중 하나로 들어가면 행계청 그때부터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음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점. 문헌상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 보죠. 이 또는이 뭐예요? 등위 접속사죠. 공권 행사인 자기와 거부인 부자기는 동가치성을 가져한다. 그런 점에서 신청권은 대상적 혈당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대상적 혈소가 판례가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땡땡의 거부성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설문의 해결.
자, 동법 제19조 동법 2조 1항 1호에 수능이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부 처분까지 일단은 봤고요. 나머지 뭐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문제의 소재.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여기. 자, 그 신청한 행위가 수능이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할 때 이 수리에 있어서는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에는 자체적인 신고와 수리요건의 신고가 있다. 그 다음에 수리요건적 신고의 수리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서 써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외웠어야 돼요. 반드시 외웠어요. 이게 대전제, 이게 대전제예요. 여기에 대전제는 이거예요. 자, 오늘은 뭐 첫날이라서 조금 후다다닥 하긴 감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이거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수업이 되면 반복적으로 있잖아요. 이 복습을 해주세요. 복습을 해주시면 이게 모두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막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매우 넓게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매우 앞뒤를 다 꿰는 그런 수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수업은 제 과외 시간이에요. 과외 시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써도 여러분들 60점 초중반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니까 그 전달된 지식은 내 것으로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는데 시험 과목의 하나, 시험 과목의 공부의 하나는 복습이죠. 예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복습을 통해서 따라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안에서는 자, 법규위한 권리의 설정을 명한 행위, 법규위한 의무의 부담을 명한 행위, 기타 봉천가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국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리 있는 행위,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안에 그 밖의 행정작용, 즉 행정입법, 행정계획, 권력적 사실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이에 준하는이라는 그 체를 통과하면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렇게 정립이 된다. 그것들은 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그 거부를 거부 처분이라는데 판례가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얘기하면서 아차! 두 번째, 신청한 거부 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라는 아차 싶은 그 문구를 가지고서 이거는 대상적 계획, 신청권이 대상적에 관한 것이라서 이거는 간주된다. 이렇게 현재는 처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건강한 몸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